이걸 어떻게 갖고 있는 겁니까? 도연의 손끝에서 반쪽 목걸이가 흔들렸다. 금속 조각이 하나의 목 뒤 흉터와 같은 방향으로 기울자 하나는 손가락에서 힘이 빠져 난간을 붙잡았다. 영상 시작 전 여러분의 행복과 건강을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도심 외곽의 해담요양병원 복도는 형광등이 일정치 않게 깜빡이며 긴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서하나는 축축한 마포를 끌며 타일 사이 먼지를 조심스럽게 밀어냈다. 걸레 자국이 곡선으로 비틀리는 걸 보고 그녀는 손목을 한 번 더 돌려 힘을 주려 했다. 청소 카트 손잡이에 잠시 팔꿈치를 걸고 휴대폰 화면 속 도겸의 사진을 천천히 들여다봤다. 조금만 더 금방 갈게. 입술이 거의 들리지 않는 소리로 움직였다. 허리를 굽힐 때 목 뒤에서 작은 흉터가 단번에 드러났다. 조명이 비칠 때마다 울퉁한 모양이 또렷해졌다. 그때 휴대폰이 짧게 떨렸다. 중환자실 모니터 알람. 하나는 화면만 빠르게 확인하고 숨을 천천히 들이마셨다. 손등으로 얼굴 옆을 한번 훑고 걸레를 다시 잡았다. 복도 끝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삐삐삐. 산소포화도 알람이었다. 하나는 반사적으로 뛰어가다 직원만 출입이라는 팻말 앞에서 멈췄다. 문틈 너머로 정장 차림의 남자가 환자 침상 옆에 서 있었다. 한도현. 재단 이사장이지만 하나에게는 낯선 얼굴이었다. 도연은 환자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며 숨을 짧게 들이마시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불만 보면 내 얼굴이 떠오르네. 그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하나는 걸레를 세게 잡으려 했지만 손가락이 흔들려 자루가 살짝 뒤틀렸다. 귀 주변이 이유 없이 뜨겁게 올라왔다. 바로 그때 요양병원 정문 방향에서 사이렌이 치솟았다. 경비가 전력으로 달려오며 소리쳤다. 도겸 엄마, 아이가 길에서 쓰러졌어요. 하나는 걸레를 떨어뜨린 채 물기 묻은 바닥을 그대로 내달렸다. 병원 앞 주차장은 비가 흩날리며 붉은 불빛을 번지게 하고 있었다. 사람들 사이로 작은 들것이 흔들렸다. 하나는 숨이 목까지 차오른 상태로 들것 옆으로 몸을 밀었다. 도겸아, 엄마 왔어, 도겸아. 아이의 파란 입술이 떨렸다. 구급대원이 빠르게 말했다. 천식 발작입니다. 목걸이 때문에 기도가 더 좁아졌어요. 하나는 아이 목 근처에 젖은 목걸이를 두 손으로 감싸듯 보았다. 반쪽으로 끊어진 조각이 피부에 붙어 있었다. 구급대원이 약물을 준비하려는 순간 정장 차림의 도연이 그 손목을 부드럽지만 확실하게 막았다. 그 약은 지금 위험합니다. 반응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말투는 침착했고 구급대원은 순간 눈을 크게 떴다. 의사십니까? 도연은 대답을 피하며 말했다. 지금은 아이 호흡부터 안정시키세요. 그는 들건 옆에 무릎을 굽혀 아이의 자세를 바로잡고 헐겁게 씌워진 산소 마스크를 손으로 맞춰 눌렀다. 기계 수치가 약간 안정되자 구급대원이 고개를 여러 번 끄덕였다. 예, 바로 이송합니다. 하나는 젖은 신발이 미끄러지는 것도 있고 도연과 구급대원 뒤를 따라 뛰었다. 응급실은 붉은 표시등과 빠른 발소리로 가득했다. 도겸이 침상에 눕혀지자 의료진이 산소 장비와 기계를 붙였다 떼었다 반복했다. 하나는 문턱에 서서 손을 꽉 모은 채 움직이지 못했다. 선생님, 제 아이. 그녀의 말이 흔들렸지만 도연이 아이의 호흡 그래프를 보고 말했다. 지금은 안정됐어요. 하지만 다음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벽 쪽으로 주저앉았다. 손등으로 얼굴을 닦았지만 눈물은 계속 떨어졌다.
도겸의 손가락이 작게 움직이자 하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위를 덮었다. 도연은 그녀 옆을 지나 아이 목에 걸린 목걸이를 들어 올렸다. 금속 조각이 빛 아래서 형체를 드러내자 그의 시선이 흔들렸다. 손가락 끝에서 조각의 홈을 천천히 더듬었다. 이거 어디서 난 겁니까? 하나는 목걸이를 감싸며 말했다. 제가 어릴 때 큰 화재에서 구조될 때 쥐고 있었다고 들었어요. 도연은 눈을 잠시 감고 그 뒤로 얼굴을 돌려 호흡을 고르려 했다. 의사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산소치료 조금 더 하면 됩니다. 상태 안정됐어요. 하나는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하고 침상 쪽으로 다가가 도겸의 손을 다시 쥐었다. 도연은 뒤에서 조용히 아이 가방을 집어들었다. 지퍼가 반쯤 열려 있고 은색 끈이 가장자리에 걸려 있었다. 그는 끈을 가볍게 당겨 금속 조각을 드러냈다. 조각의 모양은 그가 기억하는 오래된 가족사진 속 막내 아이가 손에 쥐고 있던 반쪽과 같은 방향이었다. 도연의 손이 천천히 굳었다. 목 끝에서 짧은 숨이 걸렸다. 그는 가방을 조심히 내려두고 하나의 목 뒤로 시선을 옮겼다. 빛에 따라 드러난 오래된 흉터가 자신이 알고 있는 기록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는 말없이 한 걸음 물러섰다. 하나는 도겸의 손등을 쓸어주며 그 시선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응급실 반대편에서 재단 부원장 최성우가 그들의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고 있었다. 입술 한쪽이 천천히 올라갔다. 해담요 양병원 지하 휴게실, 형광등 아래 미지근한 커피향이 떠 있었다. 하나는 종이컵에 따뜻한 물을 받아 두 손으로 감싼 채 앉아 있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도연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휴식은 좀 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벽면에서 반사된 조명이 얼굴선을 부드럽게 비쳤다. 하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깊게 숙였다. 아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연은 대답 대신 자판기 옆 의자 하나를 끌어와 앉았다. 그 목걸이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는 목걸이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렸을 때 손에 쥐고 구조됐다고 들었어요. 도연은 그 조각을 바라보며 입술을 꼭 다물었다. 말을 잇지 못한 채 시야를 테이블 한 점에 고정했다. 그 순간 유리문 너머에서 누군가 서 있었다. 재단 부원장 최성우. 팔짱을 끼고 두 사람을 뚫어지게 보다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가 걸음을 옮길 때 신발 굽이 바닥에 닿아 짧게 울리는 소리가 남았다. 하나는 밤 근무를 마치고 지상층 현관으로 나왔다. 비에 젖은 바람이 병원 간판을 흔들었다. 그녀가 경비실 앞을 지나려는 순간 문이 벌컥 열렸다. 하나 씨, 비서실장 오민정이 짙은 코트 차림으로 서 있었다. 표정은 차갑고 단단했다. 하나는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민정은 대답 없이 하나의 청소도구 카트를 바라봤다. 걸레가 덜 말라 물방울이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다. 이 병동엔 조심해야 할 자료가 많습니다. 민정이 천천히 말했다. 불필요한 이동은 삼가세요. 하나는 당황해 바퀴를 붙잡으며 말했다. 저는 정해진 구역만 청소했어요. 민정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다. 그건 당신 기준이고요. 하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카트를 밀었다. 조금 흔들리는 팔뚝을 붙잡으려 반대편 손을 올려 감쌌다. 민정은 그녀가 지나간 뒤에도 오래도록 그 자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선은 막 시작된 불쾌한 관심 같았다. 다음 날 오후 도겸이 관찰실에서 주사 처치를 받고 있었다.
하나는 의자에 앉아 아이의 발등을 살며시 쓰다듬고 있었다. 엄마, 도겸이 약하게 말했다. 어제 그 아저씨 누구야? 하나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금방 떨렸다. 그냥 엄마랑 너 도와준 분이야. 문이 2번 가볍게 두드려졌다. 도연이었다. 흰 조명이 그의 어깨를 따라 선명한 그림자를 만들었다. 아이는 괜찮아집니다. 호흡 패턴도 안정됐어요. 하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말 감사합니다. 도연은 잠시 그녀의 목 뒤를 보았다.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작은 화상 자국. 그 주변 피부가 미세하게 굴곡져 있었다. 그는 시선을 돌리려다 멈칫했다. 도겸의 목걸이가 빛을 받아 선명하게 반짝였다. 도연의 손가락이 공기 중에서 아주 조금 움찔했다. 그는 문 쪽으로 한 걸음 물러나며 말했다. 저 퇴근 후 잠깐 얘기 좀 합시다. 하나는 당황해 고개를 끄덕였고 도겸은 그녀의 옷자락을 가볍게 잡았다. 복도 끝에서는 부원장 최성우가 이 모든 장면을 단단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손목 위 시계가 작게 빛나며 흔들렸다. 이미 해가 기울어 요양병원 주차장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하나는 얇은 외투를 여미고 응급실 출입문 옆에서 도연을 기다렸다.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손끝을 차갑게 만들고 있었다. 도연이 서류 가방을 들고 천천히 다가왔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하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무슨 일인지. 도연은 말없이 자신의 휴대폰 화면을 그녀에게 보여줬다. 그 안에는 20년 전 화재 당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불길이 꺼진 뒤 어린아이 2명이 담요에 쌓여 구조대 근처에 앉아 있는 사진. 큰아이의 목에는 금속 목걸이가 하나 걸려 있었고 작은 아이는 그 반쪽을 손에 꼭 쥐고 있었다. 하나는 화면을 보며 숨이 크게 흔들렸다. 이건 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나는 이 사진 속 아이를 당신과 아이에게서 다시 보았습니다. 하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도겸이 목걸이를 쥐고 잠든 모습이 머릿속에서 겹쳐졌다. 그때 멀지 않은 곳에서 누군가 플래시를 터뜨렸다. 2 사람 뒤편에서 비서실장 오민정이 휴대폰을 내린 채 서 있었다. 빛이 사라진 자리에는 낯선 긴장감만 남았다. 해담요양병원 지하 기록실. 철제 서랍이 한 줄로 길게 놓여 있고 각종 진료 기록 봉투가 빼곡하게 꽂혀 있었다. 환풍구 소리가 낮게 깔려 있다. 하나는 출근하자마자 책상 위에 쌓인 먼지를 털고 걸레를 손에 쥔 채 기록실 안으로 들어왔다. 서류 냄새와 오래된 종이의 촉감이 바닥까지 퍼져 있었다. 문을 열어둔 틈으로 비서실장 오민정이 기록실을 스치듯 지나갔다. 하나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일으켜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대답은 없었다. 민정은 기록실 안쪽을 잠시 훑어보고 특정 서류함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손가락 하나를 천천히 문틈에 끼우고 봉투의 위치를 아주 조금 밀어 넣었다. 하나는 그 행동을 정확히 보지 못했다. 걸레 자국이 바닥에 반원 형태로 그려졌다. 민정이 돌아가자 기록실 문이 절반 정도 열린 채 남았다. 문틈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작게 스쳤다. 점심 무렵 기록실 문 앞에 재단 부원장 최성우가 서 있었다. 칼같이 펴진 양복 바지선이 빛을 받아 반짝였다. 그는 문을 밀고 들어와 정확한 동작으로 서류함을 열었다. 빈 부분 하나를 확인하더니 조용히 입술을 오므렸다. 뒤를 돌아 하나를 불렀다. 청소하던 게 여기죠? 하나는 놀라며
양손에 걸레를 든 채 고개를 끄덕였다. 내 오전에 잠깐 정리하고. 최성우는 봉투가 빠진 자리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기록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있었죠. 하나는 얼굴이 굳었다. 저 서류엔 손도 안 댔는데 그걸 증명할 방법이 있습니까? 최성우의 목소리는 낮고 일정했다. 눈빛은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듯했다. 하나는 한 걸음 다가가며 미세하게 굴곡진 목소리로 말했다. 저 정말 건드린 적 없어요. 최성우는 그녀 옆을 스쳐 지나며 한마디만 남겼다. 조사하겠습니다. 퇴근은 하지 마세요. 하나는 그 자리에 서서 서류함을 오래 바라봤다. 빠진 봉투의 자리가 마치 고의로 파인 흠집처럼 보였다. 이미 해가 넘어간 시각, 병원 정문 근처 경비실에는 낡은 난방기가 울리고 있었다. 하나는 의자에 앉은 채 잠도 못 이루고 있었다. 경비가 다가와 종이를 하나 건네줬다. 여기서 잠깐만 계시래요. 조사 끝날 때까지 움직이지 말래요. 하나는 종이를 천천히 펼쳤다. 내용은 단 한 줄. 기록 실수 조사 중 대기. 볼펜 자국이 진하게 남아 있었다. 하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겸이 혼자 집에 있을 것이 떠올랐다. 휴대폰을 꺼냈지만 문자 한 줄조차 보내지 못했다. 손가락이 떨려 자판을 제대로 누를 수 없었다. 그때 경비실 문이 열렸다. 도연이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들어왔다. 여기 왜 있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짧았고 갑자기 벽 조명이 그의 얼굴을 선명하게 비쳤다. 하나는 일어날 힘도 없는 듯 의자에서 천천히 몸만 돌렸다. 제가 기록을 잃어버렸대요. 도연의 두 눈이 흔들렸다. 그는 경비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누가 지시했습니까? 경비는 잔뜩 긴 표정으로 말했다. 부원장님이 이동 금지라고. 도연의 주먹이 아주 작게 움찔했다. 그의 턱 근육이 반사적으로 움직였다. 말없이 하나 쪽으로 다가가 외투를 벗어 그녀의 어깨 위에 걸쳐줬다. 여기 오래 있을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는 그제야 눈을 들었다. 눈가가 빨갛게 변해 있었다. 갑자기 굵은 빗소리가 경비실 유리창을 강하게 두드렸다. 외부 불빛이 흐릿하게 흔들렸다. 경비가 창문을 손바닥으로 가리켰다. 저기 아이 아니에요? 도연과 하나가 동시에 창밖을 내다봤다. 어둠 속에서 작은 그림자가 뒤뚱뒤뚱 병원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하나는 경비실 문을 밀치듯 열었다. 도겸아. 아이의 머리와 어깨는 이미 젖어 옷이 몸에 붙어 있었다. 숨을 헐떡이며 양손을 무릎 위에 짚었다. 엄마 집에 아무도 없어서. 도겸의 말이 빗속으로 섞였다. 마스크 안의 숨소리가 불규칙하게 흔들렸다. 하나는 아이에게 달려가 온몸으로 안았다. 도겸의 어깨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도연이 곧장 두 사람 곁으로 와 손목을 잡고 체온을 확인했다. 열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가야 합니다. 도겸이 기침을 두어 번 강하게 하자 하나는 아이의 등을 쓸어내렸다. 손끝이 떨려 동작이 일정하지 못했다. 도연이 하나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다. 따라오세요. 지금은 보호가 먼저입니다. 세 사람은 폭우가 내리는 병원 입구로 급하게 뛰어들어갔다. 그 모습은 누군가 멀리서 핸드폰 카메라로 조용히 따라가며 찍고 있었다. 응급실 진료실, 천장에서 떨어지는 흰빛이 도겸의 축축한 머리칼을 비추고 있었다. 하나는 침대 옆에서 젖은 옷을 갈아입힌 뒤 아이가 미세하게 떨리는 팔을 덮어줬다. 의사가 청진기를 떼며 말했다. 고열입니다. 기침 양상도 좋지 않아요. 하나는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
아들의 손등을 손바닥으로 덮었다. 도겸의 숨이 짧게 들어갔다가 느리게 빠져나왔다. 도연이 의사에게 다가갔다. 혈액 검사 먼저. 그리고 펫CT는 증상 따라 판단하고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나는 의사와 도연 사이를 번갈아 보다가 작게 입을 열었다. 저 오늘 제가 못 가서 아이 혼자 있었어요. 도연이 그녀 쪽으로 몸을 돌렸다. 당신 잘못 아닙니다. 지금은 아이부터 안정시키는 게 우선입니다. 하나는 대답 대신 입술 끝을 꼭 깨물고 도겸의 손가락을 더 세게 감쌌다. 진료실 유리창 방, 비서실장 오민정이 휴대폰을 매만지며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다. 병원 지하 통로, 낡은 형광등이 간헐적으로 깜빡거렸다. 최성우는 회색 금고 앞에서 작은 USB를 뽑아들었다. 파일명이 화면에 떠 있었다. 기록 분실 청소 직원. 그는 USB를 주머니에 넣고 문을 닫았다.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통로 전체에 크게 울렸다. 발자국이 들리자 최성우는 몸을 돌렸다. 민정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준비는 끝났습니까? 최성우가 낮게 물었다. 민정은 잠시 숨을 골랐다. 이제 하나 씨는 도망갈 구석이 없어요. 최성우의 입가가 조금 올라갔다. 좋습니다. 이제 결정만 남았군요. 민정이 걸어가려 할 때 그의 손목이 그녀의 팔을 가볍게 잡았다. 이사장님에 대한 건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여긴 당신이 정리하세요. 민정은 손목을 천천히 빼내며 곧바로 발걸음을 돌렸다. 그 뒷모습이 하나를 향한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도연은 진료실 안쪽 벤치에서 하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나는 도겸의 이마에 차가운 수건을 올렸다가 바꾸고 또 올렸다. 수건을 짜는 손등엔 작은 화상 흉터가 빛을 받아 진하게 드러났다. 도연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불이 꺼지고 난 뒤 담요에 쌓인 두 아이. 큰 아이의 목에는 긴 금속 목걸이가 걸려 있고 작은 아이는 그 반쪽을 손에 쥐고 있었다. 그는 사진 속 작은 아이의 모습과 하나의 지금 모습 그리고 도겸의 목걸이를 천천히 겹쳐보았다. 하나가 수건을 짜며 고개를 들었을 때 도연과 눈이 마주쳤다. 둘 사이로 짧은 정적이 흘렀다.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시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는 도겸을 한번 돌아보고 조심스레 밖으로 나왔다. 복도에 둘만 남았다. 조명이 머리 위에서 흔들리며 빛이 길게 떨어졌다. 도연이 말했다. 당신 목 뒤 흉터 언제 생긴 겁니까? 하나는 손을 목 뒤로 가져가 무심코 감쌌다. 제가 아주 어릴 때 큰 화재에서 구조됐다고 들었어요. 도연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더 말하지 못했다. 자세히 말하면 그가 붙잡고 있는 확신이 너무 빨리 드러날 것 같았다. 그 사이 복도 끝 모퉁이에서 재단 부원장이 둘을 지켜보고 있었다. 진료실 문이 열리며 하나의 이름이 호출됐다. 서하나 씨, 인사팀에서 오라는 연락 받았죠? 하나는 놀라 뒤를 돌아봤다. 병원 행정직원이 서류철을 들고 서 있었다. 오늘 바로 조사 들어간답니다. 기록 분실 건이요. 하나는 수건이 담긴 봉투를 들 채 도겸 쪽을 돌아봤다. 아이는 열 때문에 숨을 들이마시는 속도가 불규칙했다. 하나는 입술을 떨며 말했다. 지금 가야 하나요? 직원이 단호하게 말했다. 네, 지금입니다. 도연이 앞으로 나섰다. 아이 상태 때문에 지금은 어렵습니다. 내일. 직원이 빠르게 말을 끊었다. 부원장님 지시입니다.
하나는 도겸의 손등 위에서 자신의 손을 천천히 뗐다. 조금만 움직여도 손끝이 떨렸다. 도겸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려 열리더니 엄마하고 불렀다. 하나는 그 한마디에 숨을 짧게 들이켰다. 고개를 숙여 아이 이마를 짚고 직원 쪽으로 돌았다. 잠깐만 다녀올게. 발걸음을 떼는 순간 도연이 그녀 옆에 조용히 섰다. 혼자 가지 마세요. 제가 같이 가보겠습니다. 두 사람의 발걸음이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조사실 쪽으로 향했다. 뒤에서 부원장 최성우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해담류 양병원 인사팀 조사실. 탁한 조명이 낮게 내려앉아 있었다. 하나는 금속 의자에 앉아 긴 손가락을 무릎 위에서 한 번 꼬았다 풀었다. 책상 건너편에서 행정 담당 직원 2명이 서류철을 펼쳤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조용한 방을 아슬하게 채웠다. 기록이 사라진 시점에 당신이 그 방에 있었죠. 직원의 말투는 일정했다. 하나는 허리를 곧게 세우고 말했다. 저는 청소만 했어요. 서류함은 건드린 적 없습니다. 직원은 시선을 서류에서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증거가 없으면 말로는 어렵습니다. 하나의 손등에 굳은 살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주먹을 쥐었다가 펴면서 숨을 조심스럽게 들이마셨다. 그때 문이 열렸다. 도연이 들어왔다. 넥타이가 조금 느슨해져 있었다. 직원 둘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당황했다. 아, 이사장님, 지금. 도연이 말없이 하나 뒤쪽 의자에 서서 팔을 모았다. 계속하십시오. 하나는 그의 발끝을 힐끗 보았다. 구두 끝에 묻은 빗물이 아직 말라있지 않았다. 조사실 문이 닫히자마자 부원장 최성우가 복도 끝에서 걸어왔다. 양복 재킷 안쪽 주머니를 고쳐주며 도연 앞에 섰다. 이사장님, 최성우가 낮게 말했다. 직원이 기록을 분실한 건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도연은 시선을 다르게 두며 천천히 대답했다. 실수인지 아닌지는 조사가 끝나봐야 압니다. 최성우의 눈꼬리가 올라갔다. 증거가 이미 있습니다. 그 직원이 담당한 시간대에 CCTV 사각지대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저는 CCTV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최성우는 그녀 옆을 스쳐 지나며 말했다. 몰라도 증거가 지워지는 건 막지 못합니다. 도연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굳었다. 그는 최성우의 손목을 잠시 보았다. 금색 시계가 조명에 번쩍였다. 그만하시죠. 도연이 짧게 말했다. 하나는 작게 떨리는 손을 자신의 팔뚝 위에 올렸다. 희미한 흉터가 소매 사이로 살짝 드러났다. 밤 9시가 넘은 시간, 도연은 병원 지하 기록실 문을 열었다. 조용한 어둠 속 종이 냄새와 먼지가 섞여 떠 있었다. 그는 서류함 한 칸을 열어 비어있는 자리를 실제로 확인했다. 손가락으로 자리를 가볍게 눌러보자 아주 미세하게 구겨진 듯한 자국이 있었다. 도연은 금속 손잡이에 손을 올린 채 숨을 한 번 들이마셨다. 바로 그때 바람이 지나가듯 문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하나가 문틈에서 얼굴을 내밀었다. 여기 오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도연은 몸을 돌리지 않고 말했다. 혹시 당신이 기록을 만진 적 있습니까? 하나는 고개를 세게 저었다. 절대 없습니다. 도연이 그제야 돌아섰다. 당신 흉터는 화재 당시 구조 기록과 같습니다. 하나는 순간 숨을 들이마시는 타이밍이 어긋났다. 손목이 떨려 문틈을 잡은 손에 힘이 빠졌다. 당신과 아이를 보고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한 단어 한 단어가 무겁게 떨어졌다. 하나는 천천히 서류함 앞까지 걸어왔다. 바닥에 깔린 미세한 흙자국이 자신의 신발과 맞지 않는다는 걸 보자 입술을 살짝 다물었다. 누가 일부러 그런 거죠? 도연이 무표정하게 말했다. 가능합니다. 두 사람 뒤쪽 복도 끝에서 누군가 발걸음을 옮겨가고 있었다. 기록실을 나서자 조용한 공기가 복도를 감싸고 있었다. 하나는 손에 든 걸레를 아무 말 없이 꼭 쥐었다. 손등의 힘줄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도연이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오늘은 아이와 함께 계십시오. 조사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하나는 고개를 숙였지만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도겸의 조작된 서류, 그리고 도연의 확신까지 모든 게 한꺼번에 떠오르는 듯 숨이 흔들렸다. 그때 스피커에서 직원 호출음이 울렸다. 서하나 씨, 부원장실로 오십시오. 하나는 머리를 빠르게 들었다. 도연의 얼굴선이 한순간 굳어졌다. 가지 마십시오. 도연이 낮게 말했다. 하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신 뒤 말한다. 가야 돼요. 도겸을 지키려면. 도연의 눈끝에 물기 없는 흔들림이 일었다. 제가 따라갑니다. 둘이 나란히 복도 끝 부원장실로 걸어가는 순간 천장 조명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렸다. 복도 중간 문틈 사이에서 누군가 휴대폰을 조용히 들어 찰칵 사진을 찍었다. 부원장실 문 앞. 조명이 머리 위에서 낮게 깜빡거렸다. 하나는 손잡이 앞에서 잠시 멈췄다. 손가락 끝에 묻은 걸레 물기가 서서히 말라가며 흰 자국을 남겼다. 도연이 그녀 옆에서 손등을 천천히 들어올리며 말했다. 준비되면 들어갑시다. 하나는 숨을 짧게 들이마시고 문을 밀었다. 부원장 최성우는 창가에 기대 서 있었다. 야경 불빛이 그의 안경테를 스치며 번졌다. 왔군요. 그가 천천히 걸어와 책상 위 서류 하나를 펼쳤다. 여기.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칸에는 하나의 근무 기록이 굵은 빨간 표시로 표시되어 있었다. 당신이 담당한 시간에 CCTV가 멈추더군요. 하나는 두 손을 움켜쥐었다. 저 CCTV 위치도 몰라요. 정말이에요. 최성우는 의자를 끌어 하나 앞에 둔 뒤 앉으라고 손짓했다. 증거는 말하지 않죠. 있는 그대로 보여줄 뿐. 그가 노트북을 돌리자 짧은 영상이 재생됐다. 기록실 문 앞 하나의 청소 카트가 지나가는 장면. 하나는 눈이 크게 흔들렸다. 저 그때 그냥 지나갔어요. 멈춘 적도 없고. 도연이 영상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근데 이건 누가 딴 건데요? 최성우는 도연 쪽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이사장님도 직원 감싸기엔 근거가 부족합니다. 하나는 영상 속 카트를 바라보다가 작게 말했다. 저거 제 카트 아니에요. 손잡이 색이 달라요. 도연이 순간 노트북 화면을 확대했다. 카트 손잡이 끝에 파란 테이프가 작게 찍혀 있었다. 하나의 카트엔 그 테이프가 없었다. 도연은 고개를 돌려 최성우를 똑바로 보았다. 부원장님, 이 영상 정확한 출처부터 확인하죠. 최성우의 미소가 아주 조금 사라졌다. 그때 복도 끝에서 응급 경보음이 울렸다. 삐삐삐. 하나는 부원장실 문을 벌컥 열었다. 도겸이. 도연이 그녀보다 먼저 뛰어나갔다. 하나는 구두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달려갔다. 발바닥이 차가운 바닥에 닿을 때마다 짧게 미끄러졌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관찰실 문 앞에 도착하자
간호사가 아이 곁에서 외치고 있었다. 열 40도 넘습니다. 호흡 불규칙해요. 하나는 침상 옆에 엎드리듯 다가가 도겸의 손등을 붙잡았다. 아이의 피부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엄마 왔어, 도겸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연이 간호사에게 말했다. 해열제 주고 수액 라인 2개 연결하세요. 산소 3리터 유지하고. 간호사가 놀라 그를 보았다. 이사장님 처방은 지금은 긴급입니다. 책임은 제가 집니다. 하나는 도겸의 얼굴에 자신의 손등을 붙였다. 작은 목걸이가 아래로 미끄러져 흉골 위에 닿았다. 그 순간 도연의 눈이 목걸이와 아이의 얼굴에 같은 속도로 멈췄다. 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 작은 아이의 모습과 도겸의 얼굴선이 놀라울 정도로 겹쳐졌다. 도연은 숨을 들이켰다. 손끝이 아주 천천히 떨렸다. 하나는 간호사가 준 수건으로 도겸의 이마를 다시 닦았다. 그 손동작은 빠르게 흔들렸지만 계속 닦으려 애썼다. 도연이 가까이 다가와 조용히 사진을 내밀었다. 하나는 수건을 잠시 내려놓고 사진을 보았다. 담요에 쌓여있던 두 아이. 큰 아이가 쥔 목걸이, 작은 아이가 손에 쥔 반쪽, 그리고 사진 속 작은 아이의 등 아래쪽으로 흐릿한 화상 흔적. 하나의 손이 사진 위에서 멈췄다. 손가락 끝이 흉터 부분 근처에서 떨렸다. 도연이 낮게 말했다. 당신 흉터, 이 기록과 같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목 뒤를 천천히 만졌다. 흉터의 굴곡이 손끝에 정확히 닿았다. 제가 그 아이였다는 거예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고 도겸의 호흡기를 확인했다. 눈이 오래 머물렀다. 그때 복도 끝에서 딱딱한 구두 소리가 울렸다. 부원장 최성우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여긴 직원 출입 제한입니다. 도연은 그쪽을 바라보며 짧게 대답했다. 지금은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닙니다. 최성우는 시선을 도겸의 목걸이로 옮겼다. 금속 조각이 조명에 반짝였다. 그가 입술을 아주 조금 올렸다. 이제 뭐가 진짠지 확인해 봐야겠군요. 도겸의 열이 잠시 내려가자 간호사가 말했다. 지금 검사실로 이동하는 게 좋아요. 과거 기록 조회도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연이 하나에게 말했다. 갑시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합니다. 하나는 도겸을 안아 검사실로 향했다. 아이의 머리가 그녀의 어깨에 가볍게 기댔다. 병원 1층까지 이동하는 동안 조명이 상단에서 하나씩 켜지고 꺼지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다. 검사실 문 앞 하나는 잠시 멈춰섰다. 손끝이 문 손잡이 위에서 살짝 떨렸다. 도연이 옆에서 손바닥을 들어 그 떨림을 멈춰주듯 말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알아야 합니다. 문이 열렸다. 정밀 검사 장비가 조용히 빛을 냈다. 하나와 도겸이 그 방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뒤편에서 어떤 두꺼운 문이 천천히 닫히는 소리가 울렸다. 이제 진실이 곧 드러날 순간이었다. 정밀기록 실험. 문이 열리며 차가운 기계음이 흘러나왔다. 하나는 도겸을 간호사의 품에 맡긴 뒤 책상 앞에 천천히 섰다. 담당 기록사가 모니터 2개를 켜 각기 다른 화면을 띄웠다. 하나는 손바닥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움직이지 못했다. 무릎 위 손가락이 가만히 떨렸다. 도연은 옆에서 작은 숨을 고르고 말했다. 시작하세요. 기록사는 오래된 데이터 파일을 열었다.
미등록 보호아동 구호 기록. 오래된 스캔 화면이 흐릿하게 깜빡였다. 하나의 등 뒤에서 형광등이 낮게 진동하며 소리를 냈다. 기록사는 선명해진 한 줄을 가리켰다. 여기 화재 당시 구조된 아이. 왼쪽 견갑 부위 대면적 화상, 소지품 반쪽 목걸이. 하나는 무릎이 손을 꽉 움켜쥐었다. 손등 혈관이 날카롭게 드러났다. 도연은 사진 속 데이터를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하나의 목 뒤로 시선을 옮겼다. 형광등이 그녀의 흉터를 따라 부드럽게 빛을 스쳤다. 기록사는 마지막 문서를 열었다. 가족 단위 피해, 장녀와 막내 생존, 부모 사망, 막내 아동의 행방 보호시설 이동 후 기록 상실. 침묵이 길게 이어졌다. 하나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그 아이였나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하나의 옆에서 주먹을 천천히 쥐었다 폈다. 그 손동작에 그가 얼마나 오래 기다려온 순간인지 숨결 없이 드러나 있었다. 기록실 문이 닫히자마자 복도 반대쪽에서 차르륵 구두 굽소리가 울렸다. 부원장 최성우가 손바닥으로 서류 하나를 가볍게 털며 걸어왔다. 그의 코트 자락이 복도 빛을 따라 길게 흔들렸다. 끝났습니까? 이제 공식 절차 들어가야죠. 하나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서 있었다. 도연은 그녀 앞에 한 발 나와 최성우를 바라보았다. 이제 절차? 그대가 말한 그 서류들. 출처부터 밝혀야 할 겁니다. 최성우가 입꼬리를 올렸다. 증거가 있다면요. 하지만 아쉽게도 그때 복도 끝에서 빠른 걸음소리가 들렸다. 부원장님, 재단 내부 감사팀장이 서류 뭉치를 들고 뛰어왔다. 이거 기록실에서 분실 처리된 문서인데 최근에 수정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최성우의 표정이 단단하게 굳었다. 민정비서가 뒤에서 다급히 다가와 작게 속삭였다. 부원장님, 아까 기록 제가 숨겨둔 그 위치가. 최성우가 조용히 손을 들어 말을 끊었다. 그의 손등에 힘줄이 도드라지게 솟았다. 하나는 그 장면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처음으로 얼어붙은 듯한 시선을 부원장에게 향했다. 도연이 낮게 말했다. 이제 누가 뭘 꾸몄는지 명확해졌군요. 밖으로 나오자 빛발이 촘촘하게 내려 병원 현관 유리창을 두드렸다. 하나는 비밭에 서서 젖은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그녀의 눈은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갓 밝혀진 자신의 과거가 아직 몸에 닿지 못한 듯 낯설게 떠다녔다. 도연이 천천히 우산을 들었다. 우산 끝에서 작은 물방울들이 떨어졌다. 추워집니다. 안으로 들어가시죠. 하나는 고개를 들었다. 도겸이는 괜찮을까요? 도연은 병원 건물 위 작은 불빛을 한번 올려다보고 말했다.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당신 혼자 두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는 우산 아래로 들어오며 손끝으로 목걸이를 만졌다. 금속의 차가운 촉감이 흉터의 굴곡과 닿았다. 도연의 시선이 그 움직임을 따라갔다. 빗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둘 사이에 말없는 공기가 조용히 흔들렸다. 하나가 도겸의 병실 문까지 천천히 걸어가자 내부에서 희미한 기계음이 들려왔다. 간호사가 기계의 높이를 조절하며 아이의 상태를 체크하고 있었다. 하나는 문틀을 잡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손등의 떨림이 문틀에 고스란히 전달됐다. 도연이 뒤에서 말했다. 들어가세요. 당신 아이니까. 하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문을 조금 열었을 때 복도 끝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두 사람 모두 뒤돌았다. 어둡게 꺼진 병원 구간의 그림자 속에 최성우가 어디로도 기울지 않은 얼굴로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무언가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 그림자가 두 사람 쪽으로 천천히 길어졌다. 하나는 문손잡이를 뒤로 당기며 속삭이듯 말했다. 저 사람, 왜 저러죠? 도연은 천천히 하나 앞에 섰다. 빗소리, 기계음, 그리고 다가오는 발걸음. 이제 마지막 장치가 열릴 순간이었다. 부원장 최성우가 들고 있던 봉투가 도연의 손에 넘어왔다. 더는 숨길 수 없다는 듯 그의 손끝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도연은 봉투를 뜯어 안에 서류를 꺼냈다. 병원 형광등이 종이 위를 스치며 희미한 그림자를 만들었다. 하나는 도겸의 침상 옆에 서서 두 손을 꼭 모았다. 자신도 모르게 손가락이 서로를 꽉 당기고 있었다. 도연이 서류 맨 위장을 하나에게 보여주었다. 이 기록, 화재 당시 막내 생존. 그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나는 서류에 적힌 작은 글씨들을 하나씩 따라 읽었다. 구조 당시 반쪽 목걸이 소지, 견갑부 대면적 화상, 가족 단위 이송 중, 막내 아동 기록 분실. 하나는 종이 끝을 쥐었다. 그 순간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저였네요. 정말. 도연은 천천히 그녀의 손에서 종이를 받으며 말했다. 당신을 누군가가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기록을 누군가가 숨긴 거죠. 부원장의 콧수염이 작게 떨렸다. 그의 턱수염이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모를 떨림을 보였다. 감사팀장이 서류 더미를 들고 와 부원장에게 말했다. 이 문서들 최근에 손뗀 흔적이 있습니다. 날짜도 당신 사무실에서 편집된 기록과 일치합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작게 들렸다. 부원장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콧수염 아래 입술이 완전히 굳어 있었다. 하나는 부원장을 가만히 바라봤다. 그의 발끝이 아스팔트처럼 단단해지며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다. 도연이 걸음을 내디뎌 부원장 앞에 섰다. 왜 이런 짓을 했습니까? 부원장은 마치 입안이 말라붙은 사람처럼 한참 만에 말을 뱉었다. 당신이 그 여자를 찾아낸 순간부터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했소. 도연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부원장은 턱수염 아래로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일그러진 표정을 지었다. 당신이 그 여자의 동생까지 다시 찾으면 재단은 온통 당신 것이 되지 않겠나. 그 순간 민정비서가 복도 모퉁이에서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감사팀장이 말했다. 오늘부로 부원장님 직위는 정지됩니다. 내부 조사에 응해 주셔야 합니다. 부원장은 콧수염을 덮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어디에도 기댈 수 없는 사람처럼 천천히 뒷걸음질 쳤다. 하나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 문득 자신의 가슴 위에서 흔들리는 반쪽 목걸이를 꼭 쥐었다. 도겸의 병실, 새벽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기계음이 어젯밤보다 훨씬 안정적인 리듬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나는 아이의 손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작고 따뜻한 손가락이 그녀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엄마, 도겸이 낮게 말했다. 하나는 그대로
아이의 이마에 입술을 눌렀다. 눈물이 고였지만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다. 문틈 사이로 도연이 조용히 들어왔다. 그는 같이 바라만 보며 말없이 서 있었다. 하나는 아이 곁에 앉아 목걸이를 만졌다. 이 목걸이 엄마가 준 거래요.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도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했다. 당신 어머니가 가족을 잃지 않게 하려고 세트로 만든 겁니다. 하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빛에 젖은 눈동자가 진실을 막 받아들인 사람처럼 깊고 조용하게 흔들렸다. 그날 오후 병원 옥상 바람에 환기구 소리가 낮게 울렸다. 도연은 하나에게 오래된 앨범 한 권을 건넸다. 하나는 천천히 앨범을 펼쳤다. 한 장, 또 한 장, 사라진 줄 알았던 어린 시절 사진이 그대로 그녀 앞에 나타났다. 작은 몸으로 이불을 감싸고 아내에게 매달려 웃던 사진 속 아이. 그 아이가 지금의 자신이었다. 하나는 손바닥으로 사진 모서리를 천천히 쓸었다. 저 이름이 있었네요. 진짜 이름이. 도연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조용히 앨범을 덮어주었다. 당신을 다시 찾은 겁니다. 하나는 작은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다. 그동안 저는 누구였을까요? 도연은 수평선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앞으로 어떤 이름으로 살지는 당신이 정하면 됩니다. 옥상 난간 너머 석양이 병원 건물 벽에 길게 번졌다. 붉은 빛이 하나의 얼굴을 따뜻하게 적셨다. 그녀는 도겸이 잠든 방을 떠올리며 미소를 아주 조금 정말 조심스럽게 지었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가로막던 긴 그림자는 완전히 거쳐가고 있었다. 이번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닿았나요? 이 사연이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어떠셨는지 댓글을 남겨주신다면 행복을 담아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감사드립니다.